이렇게 인사를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일단 괜찮아 마을을 아시는 분들 이전에 이 괜찮아 마을을 만드는 저희 공장이라는 단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우울증 꼴찌 국가예요. 좋은 얘기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은 우울증 처방률이 꼴찌라는 얘기거든요. 즉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의 문턱까지는 너무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수치가 어떻게 나냐라면 결국에 우리나라는 OECD에서 자살률 1위 국가로 15년 동안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항상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모르는 수치가 있어요. 20대 교통사고로 죽는 우리 친구들이 보다 자살로 죽는 친구들이 3배가 많습니다. 30대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5배가 넘는 친구들이 오늘도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간접자본들이 들어가고 있죠. 신호등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안전벨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그리고 도로 교통 표지판 그리고 도로에 실선을 긋는 그런 수많은 회사들이 많은 돈을 벌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위에 우리 청년들의 어쩌면 마음 건강을 위해서 자살을 예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우리 마음에 20대, 30대 청년들의 마음에 안전벨트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을 발견하면 그 시장에 어쩌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마음을 괜찮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에 5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인구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서울에 살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울에 더 좋은 기회가, 서울에 더 좋은 학교가 그리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 살아야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인 거죠. 그런 청년들이 1제곱킬로미터에 16,000명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지금 최대의 실업률 속에 싸워야 되고 10명 중에 1명은 자신이 원치 않지만 구직자란 이름으로 취준생이란 이름으로 어쩌면은 편의점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서울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서울에 좋은 교육이 있기 때문이고 서울에 더 나은 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 M4세대라고 하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윗세대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배님들, 어쩌면은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에 경제 성장을 이뤄낸 우리 선배님들도 어쩌면은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물론 기회의 불평등,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사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힌트가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다음에 회사 잘리면 직장 그만두면 고향에 내려가서 살 거야 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도 녹록지 않았고 그들도 역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한 발짝 더 뒷걸음질 칠 수 있는 마법의 땅 엘도라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또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성희롱을 당할 때 한 발짝 더 뒷걸음질 칠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향이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 저에게 넌 고향이 어디니? 라고 물으면 사실 제가 고향이 어디다라고 뚜렷이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고향이 이제 정말 판타지일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고향을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괜찮은 마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로컬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목포에 왔습니다. 목포를 왜 선택했냐? 왜 하필이면 목포였냐?
목포가 고향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유명한 시인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시를 쓰시다가 저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목포에 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오래된 여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저희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겠다라는 계약서를 쓰셨죠. 그거였어요. 그 기회 하나가 어쩌면은 수많은 청년들을 지역으로 불러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은 전혀 공공의 일이 아니었어요. 공익적인 일도 아니었고요. 우리는 냉장고에 맥주 가득 채워놓고 그 맥주 먹는 여행을 열었을 뿐이에요. 지역에 살아라, 주민등록을 옮겨라, 또는 창업을 해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해라, 그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우리는 그냥 술 먹고 놀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많은 친구들이 재밌다라는 이유로 모였고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보통의 도시 재생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지역이 청년들을 원합니다. 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공폐가가 많고 고령화가 극심하니까 옳지, 너희 청년들이 열정이 있고 재능이 있구나, 너희들이 와서 이 지역을 빛을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에너지가 높지 않아요. 빛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청년들은 지금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에서 빛을 내기가 어렵죠. 저희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린 청년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청년이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고 우리는 슬프고 지쳐 있어. 그러니까 옳지, 이 지역에 빈집이 많구나. 그러면 이 빈집을 우리에게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쉬고 널브러지고 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는 청년들이 믿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단 일주일을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좀이 쑤시고 이내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들은 마을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든 시도를 할 것이고 결국 그 시도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괜찮은 마을이란 것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공간 위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에서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오자면 우리는 청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청년들이 어쩌면은 처음에 우리 여행에서 제공했던 것처럼 같이 노래하고 요리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별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조금 쉬다 보면 괜찮아지는 청년들이 조금 더 활동적인, 그리고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을 스케치북으로 삼아 활동할 수 있는 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일간, 주간, 월간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월간은 비로소 한 마을의 마을 주민이 된다라는 그런 멤버십의 역할을 합니다. 멤버십의 회원들에게는 사실 이제 어떤 일정의 마을 회비를 받게 되고요. 그들은 대신 마을의 회의에 참여하고 우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나 이런 것들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들을 형성하는 게 이 멤버십의 목적입니다. 저희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6개의 가게를 10명의 창업자가 열었고 10개 회사에서 19명이 일을 하고 있는 21개의 집을 구해서 33명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집, 살아가는 생계비, 먹는 밥, 그 어느 하나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 규모를 이뤄내고 그 친구들은 그럭저럭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컬이라고 생각하는 이 활동은 어쩌면 굉장히 글로벌한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고민, 대한민국에 안고 있는 이 청년과 지역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은 런던과 뉴욕이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을 마을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는 생각합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전주,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든 어쩌면 가장 세계적인 활동들이 바로 이제 로컬에서 등장할 타이밍이라고. 괜찮아 마을이 만들어내고 있는 숫자들인데요. 사실 뭐 돈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인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지역에 국한된 어떤 활동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IT나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결국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 마을은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모토로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쉼과 그리고 도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